직업 살인마. 때는 1999년 9월 15일. 사건 하나 때문에 부산 서부경찰서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 당시 부산에서도 굉장히 손꼽히는 부촌이었던 대신동에서 강도 살인 사건이 벌어진 거야. 네. 피해자는 홀로 집을 지키던 가사 관리사였어. 2,300만 원 상당의 금품이 사라졌는데 단순 강도 살인 사건 같진 않았대. 맨손으로 피해자를 폭행해서 살인을 저지른 거야. 형사들은 이렇게 생각했대. 맨손의 살인마가 다시 나타났다. 다시 나타났다. 그 전에 해결되지 않았던 똑같은 사건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석 달 전 또 다른 강도 살인 사건이 있었거든. 당시 6,700만 원 상당의 금품이 사라졌고 50대 여성이 사망한 채 발견됐어. 게다가 대낮에 벌어진 사건이지만 목격자가 없었대. 그리고 CCTV는 그 담장에 올라가서 이 방향을 돌려놓습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그 정도로 대담하게 여유를 가지고 침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완전 범죄. 완전 범죄. 형사들이 혼란에 빠진 그 무렵 부산의 또 다른 부촌이야. 오늘은 이 집이다. 집 안으로 들어선 그는 가장 먼저 이곳으로 향해. 어디였을까? 부엌, 부엌. 왜? 흉기. 맞아. 칼을 찾으러 간 거야. 이날도 정두영은 역시 맨손으로 침입해서 주방에서 칼을 챙겼어. 그때 거실에서 인기척이 들려. 누구였을까? 누구세요? 가사 관리사 송 씨가 방에서 나온 거야. 뒤이어 2층에 있던 40대 여성 양 씨도 내려와. 그 순간 가사관리사 송 씨가 칼을 든 정두영을 막아섰어. 자, 정두영은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고 송 씨가 들고 있던 야구 방망이를 빼서 그리고 두 여성을 인정사정 없이 때리기 시작해. 폭행은 오랜 시간 이어졌어. 결국 피해자들은 숨을 거뒀지. 둘 다요. 야, 이거 너무 끔찍하지. 미친놈이네요, 그냥. 미친놈이지. 네. 잠시 후 집 안에선 훨씬 더 크고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져. 정두영은 두 사람의 시신을 옆에 두고 금고를 부쉈어. 그것도 무려 2시간 동안. 망치 그리고 아령으로 금고를 내리쳐서 현금 1,500만 원을 챙겨간 거야. 이게 그가 사람을 둘이나 살해한 이유야. 목격자를 없애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그래야 계속 강도짓을 저지를 수 있을 테니까. 금고를 땅땅 부수고 있는데 언니 나왔어! 아까 운동 나간 아이의 엄마? 운동을 갔던 아기 엄마가 돌아온 거야. 어떡해. 아기 엄마가 집 안으로 들어오던 바로 그때 정두영이 아기 엄마의 목에 칼을 갖다 댔어.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뒤 다시 야구 방망이를 들고 때리기 시작해. 아, 그때 아기 엄마가 살려달라며 정두영에게 뭔가를 얘기해. 살려주세요. 사실은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툭 야구 방망이를 내려놓더래. 아기가 있다는 그 한마디에 아이 엄마를 살려줬다는 거야. 그리곤 돈을 챙겨서 사라졌어. 그 덕분에 이게 생겼어. 뭘까? 뭐지? 바로 목격자. 형사들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몽따주를 그렸어. 이게 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족적이 현장에서 발견됐거든. 아. 그걸로 어느 브랜드의 신발인지를 알아낸 거야. 오. 이제 뭔가 좀 나왔을까? 전혀 나온 게 없었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낙담을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 다른 지역의 형사가 부산으로 전화를 한 거야. 아, 예, 여보세요. 여기 저 몽타주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몽타주하고 닮았나? 닮았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몽타주하고 닮았어요 하니까. 아니요, 그게 그렇게 많이 닮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왜 전화했어요 하니까는 잠시 후 대답을 들은 석봉구 형사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어. 이 전화 어디서 걸려온 걸까? 진짜 외딴 섬 이런 데 아닌가요? 부산 근교에 있는? 바로 천안이. 천안이었어. 천안이요? 천안. 천안 아까 들었는데? 전화가 걸려오기 몇 시간 전 천안경찰서요. 감식반 이관우 형사는 저녁 늦게 사무실로 돌아왔어. 그날 본청에서 업무가 있었거든. 네네. 그런데 근데 사무실 분위기가 뭔가 싸해. 그 본청을 다녀왔는데 사무실에 기자들 많고 막 북적북적해서 이 사무실이 왜 이렇게 돗대기 시장이야. 이제 그때 직원이 오늘 낮에 인질범이 잡혔습니다. 바로 정도요. 정두영. 아 맞네. 그지? 천안이 거기였네. 맞아. 천안 경찰서에서 정두영을 붙잡아 조사 중이었어. 아 맞다. 그치. 아. 그런데 이관우 형사가 동료 형사한테 이렇게 물어봤어. 혹시 범죄 경력이 있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있다고 그랬길래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부산에서 살인으로 12년 만기 복역을 했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은 이관우 형사의 머릿속에 뭔가가 탁 하고 떠올라. 뭐였을지 직접 들어볼게. 와. 제가 그 본청에 갔을 때 거기 직원 하나가 경남인가 어디 출장을 갔어요. 몽타주 그리로. 그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좀 보내줘봐라. 대단하다. 부산 쪽이고 그쪽이 갔다 온 쪽도 그쪽이고 그래서 한번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받아봤죠. 눈매는 닮았어요. 됐다고 확인됐다고 그래서 보고를 드렸죠. 그게 눈매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한 가지를 더 확인해 보기로 해. 발 사이즈? 족적 그거. 그 족적을 남긴 운동화. 그렇지. 신발. 그래. 바로 신발. 정두영의 운동화를 한참 쳐다보던 정 형사는 수화기를 들고 이렇게 말해. 아니요, 그게 그렇게 많이 닮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왜 전화했어요 하니까는 그런데 신발은 똑같네요. 그때는 제가 뒤로 머리로 전기가 팍 오더라고요. 천만다행으로 정두영이 같은 신발을 신고 있었어. 이야, 기가 막히지. 막히네요. 하지만 정확하게 확인해야겠지. 민혁이가 부산 형사라면 어떻게 확인할래? 거기 저 즉석 카메라 있죠? 그럼 사진 하나 찍어서 좀 보내주시겠어요? 자, 이제 목격자이자 생존자인 그 아기 엄마에게 이 사진만 보여주면 돼. 두근두근. 형사들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건넸어. 그때 그 사진 보자마자 4월 10일 마침내 9명을 죽인 연쇄 살인범의 실체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정두영이가 엄청나게 이 돈에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 이 돈을 어떻게 안 뺏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그래 뭐 우리가 압수 안 할 수도 있지 하면서 이제 뭐 다 얘기하고 가. 정두영은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모든 범행을 실토했어.
근데 여전히 정두영은 돈을 뺏길까봐 불안해하고 있어. 정두영은 이렇게 얘기해. 혹시 그 돈 제 여자친구에게 줄 수 없습니까? 결혼을 약속했던 미숙 씨의 딸 은주 씨. 보통 범죄자들이 범행을 멈추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래. 정상적인 직업을 가졌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지키고 싶은 게 생기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거야. 정두영에게도 범죄를 멈출 기회는 분명히 있었어. 그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린 건 정두영 그 자신이었지. 법의 심판대에서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 사형에 처한. 사형에 처한다. 세상을 탓했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된 진짜 이유는 스스로에게 있다는 건. 혹시 이제는 깨달았을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네, 목요일 아침 7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부산과 울산에서 9명을 숨지게 한 희대의 연쇄살인범 정두영이 최근 대전 교도소를 탈옥하려다 붙잡혔습니다. 교도소 작업장에서 직접 사다리를 만들어 담장 2개를 넘었고 마지막 담벼락을 넘기 직전에 발각됐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 정두영이 지난달 초 탈옥을 시도했습니다. 정두영은 교도소 안 작업장에서 자동차 업체 납품용 전선을 만들면서 몰래 탈옥 도구를 제작했습니다. 4m쯤 되는 수제 사다리가 교도소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대전교도소에는 높이가 다른 3개의 벽이 있습니다. 1차 담벼락엔 철조망, 2차 담벼락엔 감지 센서가 있고 3차 담벼락은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두영은 작업장 창문으로 사다리와 모포를 던져 철조망이 설치된 1차 담벼락을 넘은 뒤 감지 센서가 달린 2차 담벼락까지 넘었습니다. 이때까지 교도관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 담벼락에 센서가 울리면서 탈옥 시도를 알게 된 뒤에도 내부에선 우왕좌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두영은 3차 담벼락에서 직접 만든 사다리가 휘면서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측은 센서가 울린 직후 교도관이 출동해 곧바로 정두영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교도소 관계자 다수를 엄중 문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68년생인 정두영은 지난 1999년부터 2000년 사이 9명을 죽인 연쇄살인범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내 속에 악마가 있다. 그 악마가 한 짓이다라고 말한 그는 2001년 사형이 확정돼 현재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도 정두영을 롤모델이라고 언급해 세간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